아침 식탁에 앉아 계실 때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약도 챙겨 먹고 양도 줄였는데 왜 혈당은 늘 비슷할까? 남들보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식후 수치가 이렇게 빨리 오를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 있는 건 아닐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당뇨 환자 중 상당수는 먹는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순서 때문에 혈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같은 밥, 같은 반찬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오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입니다. 약도 성실히 드시고 단 음식도 많이 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식후 혈당은 늘 200을 넘나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어봅니다. 식사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드시나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십니다. 밥부터 한 숟갈 먹고 반찬을 먹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이 대답은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가장 익숙하고 편한 것부터 입에 넣습니다. 대부분의 식탁에서 그 첫 젓가락은 밥, 즉 탄수화물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 첫 선택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위화장을 하나의 고속도로 입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많은 차가 한꺼번에 밀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정체가 생기고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밥을 먼저 먹는 식사는 바로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장은 준비할 틈도 없이 당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 결과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췌장은 당을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지치고 반응은 둔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밥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실을 의사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 시간이 짧고 설명이 복잡해질까봐 음식 조절하세요 라는 말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문턱은 넘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채소가 먼저인지, 단백질이 중간인 이유,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한 가지 치명적인 식사 실수까지 차분히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몸은 왜 음식의 종류보다 순서를 더 오래 기억할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우리 몸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뇨는 결국 뭘 먹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설탕을 줄이고 흰 쌀을 피하고 달콤한 간식을 멀리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솔직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어떤 순서로 들어왔는지를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혈당이 쉽게 안정되지 않았는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장은 마치 스펀지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밥을 먼저 먹는 식사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공복에 가까운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장은 방어막 없이 당을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혈당은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때 수치는 숫자 이상으로 몸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만약 장 안에 먼저 섬유질과 단백질이 깔려 있다면 어떨까요? 스펀지 위에 얇은 천을 한 겹 덮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물이 천천히 스며들죠. 이것이 바로 식사 순서의 핵심 원리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펼쳐집니다. 이 그물은 당이 급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그럼 같은 밥을 먹어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양이어도 순서만 바꿔도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 최고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반론도 있습니다. 그건 서양 식단 기준 아닌가요? 우리는 밥 중심 식사인데 다를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문화는 다릅니다. 하지만 장의 구조와 혈당 반응은 동서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쌀이든 빵이든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반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밥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첫 숟가락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치를 낮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오셨나요? 혹시 가장 쉬운 한 가지를 아직 시도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식사 순서 하나를 바꾼 뒤 약은 그대로였지만 수치가 달라진 한 환자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신의 모습이 그 안에 겹쳐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아침 식탁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그분은 68세의 여성 환자였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고 아침마다 혈당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치는 늘 비슷했습니다. 공복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아침 식사 후에는 어김없이 190을 넘었습니다. 식단을 여쭤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밥은 반 공기, 반찬은 담백하게, 단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식사 순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실래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전과 똑같았습니다. 밥, 나물, 달걀, 된장국.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밥 대신 나물부터 드셨고 그 다음 달걀, 마지막에 밥을 드셨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오늘은 수치가 150대에서 멈췄어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셨고 아침 식후 혈당은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약의 용량은 그대로였습니다. 운동량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언가를 더 한 것이 아니라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대부분의 혈당 관리 조언은 하지 마세요, 줄이세요, 피하세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는 억지로 참는 방법이 아닙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첫날부터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며칠이 걸리고 누군가는 힐 2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수치의 꼭대기가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장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숫자 뒤에 숨은 과정을 이해하면 이 변화가 왜 반복 가능한지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그저 숫자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매 끼니마다 장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장 속에서 왜 같은 음식이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당신의 식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 배가 부르고 혈당계를 찍으면 숫자가 뜹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장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왜 식사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납득하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같은 밥 한 공기인데 왜 어떤 날은 몸이 편안하고 어떤 날은 식후에 졸리고 답답할까요? 그 차이는 바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와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위는 음식이 잠시 머무는 대기실과 같습니다. 여기서 음식은 잘게 부서지고 다음 단계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단백질과 지방이 먼저 들어오면 위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가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서서히 장으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밥이나 빵은 위를 빠르게 통과합니다. 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많은 당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을 빠르게 흡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혈당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장벽에 얇은 보호막이 만들어집니다. 이 보호막은 당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섬세합니다. 너무 빠르면 몸이 놀라고 너무 느리면 소화가 불편해집니다. 적당한 속도가 가장 이상적인데 식사 순서는 바로 그 균형을 맞춰줍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때 인슐린 분비 패턴도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이 마지막에 들어오면 인슐린은 급하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필요한 만큼만 분비됩니다. 몸 입장에서는 훨씬 덜 피곤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채소만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소만으로는 위에서의 속도 조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위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전체 식사의 리듬을 잡아줍니다. 채소가 그물이라면 단백질은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탄수화물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병원에서는 자세히 안 해줄까? 현실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짧은 진료 시간 안에 이 과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을 차분히 맞추고 계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의 과학을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의 핵심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유행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와 반응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먼저
채소입니다. 채소를 식사의 맨 앞에 두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채소 속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물을 머금고 부풀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보호막은 이후 들어오는 당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채소는 많이보다 먼저가 더 중요합니다. 접시 가득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두 젓가락이라도 먼저 들어가면 장의 반응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 과정은 혈당 안정에 매우 결정적입니다.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면 장은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름기 있는 고기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지방이 너무 많으면 소화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것은 기름지지 않은 단백질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탄수화물입니다. 밥은 식사의 주인공이지만 등장 순서는 가장 마지막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밥 한 공기도 몸에서는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킨 식사는 혈당 수치뿐 아니라 식후 졸림과 피로감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면 꼭 졸렸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급격한 혈당 변화입니다. 여기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지 않나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낍니다. 식후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이 순서의 장점은 특별한 음식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드시는 반찬 그대로 접시의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식사 중간중간에 작은 습관 하나가 이 순서의 효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식사 전에 위에 시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식사 15분 전, 작은 한 잔이 어떻게 혈당의 흐름을 바꾸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예상보다 간단해서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미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혈당은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바로 식사 15분 전의 작은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밥 먹기 전에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15분은 위와 장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의 시간입니다. 식사 전에 물이나 약간의 산미가 있는 음료가 들어가면 위는 곧 음식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위벽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낼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이 혈당 안정의 숨은 열쇠입니다.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식사 전 소량의 식초물입니다.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어 왔습니다. 산성 성분은 위 배출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중요한 점은 양과 타이밍입니다. 많이 마실 필요도 없고 강하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위가 살짝 자극을 받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위는 천천히 보내도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이 방법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염이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산미가 부담된다면 그냥 미지근한 물 한 컵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준비 없이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시간을 주는 습관이 혈당의 속도를 바꿉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항상 배고플 때 바로 첫 숟가락을 들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 작은 차이가 하루 수치를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식사 순서와 식전 준비는 낮과 저녁 식사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침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 수치가 유독 높아 고민인 분들이라면 이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조심스럽게 공유해 주세요. 혈당 문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아침만 되면 혈당이 오르는지, 새벽 시간대에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아침 식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하십니다. 저녁은 괜찮은데 왜 아침만 되면 수치가 높을까요? 이 질문에는 게으름도 실수도 숨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몸이 밤사이 스스로 한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몸은 쉬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몸은 깨어날 준비를 하며 여러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현상을 흔히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장해 두었던 당을 조금씩 내보냅니다.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지 않도록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당뇨가 있는 몸에서는 과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측정한 혈당이 이미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럴까? 이때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밤사이 혈당이 떨어졌다가 몸이 반동으로 당을 올린 경우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속 높았는지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쯤 새벽 3시쯤 혈당을 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 시간이 낮다면 몸은 저혈당을 막기 위해 당을 과하게 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자기 전 아주 소량의 단백질이나 부담 없는 간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벽에도 수치가 높다면 몸은 이미 긴장 상태로 밤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는 저녁 식사의 양과 순서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 탄수화물이 앞쪽에 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아침 혈당이 높은 분들일수록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높으니까 안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몸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밤 동안 긴장했던 몸에게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줍니다. 물론 이때도 순서는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밥. 이 흐름이 아침 혈당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급하게 밥부터 드시거나 아예 건너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과일과 밥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 하나가 지금까지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혈당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건 안 먹는데 과일은 건강하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오래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과일은 혈당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먼저 식후 과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밥과 반찬으로 이미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한 상태에서 과일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미 처리해야 할 당으로 바쁜데 추가로 빠르게 흡수되는 당이 더해집니다. 이때 혈당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밥은 조금 먹었는데도 식후 수치가 이상하게 높다고 느낍니다. 그 원인이 바로 식후에 먹은 과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부담이 적은 시간은 식사 2030분 전입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자연스러운 섬유질이 먼저 장에 도달해 이후 식사의 당 흡수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양은 적당히, 그리고 통째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입니다. 주스는 편하고 맛있지만 혈당 관리에서는 가장 피해야 할 형태입니다. 섬유질은 대부분 사라지고 당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몸 입장에서는 거의 설탕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밥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해가 있습니다. 밥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극단적으로 밥을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밥을 갑자기 줄이면 몸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기력 저하와 근손실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밥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형태와 순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밥은 마지막에,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 식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었다가 다시 든 밥은 흡수가 느려지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혈당 문제는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더라는 말보다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혈당을 흔드는 원인은 대부분 음식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타이밍과 순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식사 순서 계획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속도를 늦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지키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서두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고 반복 가능한 변화를 가장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핵심은 분명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먹느냐였습니다. 이 한 가지 관점이 바뀌는 순간 식탁은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규칙 대신 아주 단순한 7일 계획을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딱 한 가지만 집중해 보세요. 식사할 때 채소를 첫 젓가락으로 드는 것입니다.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에 든 채소 몇 숟가락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 것입니다.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여기에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이어 붙여보세요. 채소 다음에 달걀, 두부, 생선 한 조각. 그 다음에 밥을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식후에 묵직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식사 15분 전에 준비를 더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 혹은 부담 없는 방법으로 위에게 시간을 주는 연습입니다. 이 작은 여유가 혈당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7일 동안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쯤 놓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경험입니다. 몸은 꾸짖을 때보다 이해받을 때 더 잘 변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정말 달라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수치에 폭이 줄어들고 몸이 덜 피곤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아주 현실적이고 그래서 오래 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해서 혈당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순서는 늦게 배운 비밀이 아니라 이제부터 써먹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 식사부터 첫 젓가락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 수치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7일을 스스로에게 약속해보세요. 댓글에 네이온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식탁 옆에서 함께 걸어온 의사였습니다. 다음 식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조금 더 편안한 몸으로요.